강원 CBS 라디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소양선결교회를 섬기는 김선일 목사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춘천 야곱의 우물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김창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하네요. 오늘 제가 지금 3년째 하는데 제일 젊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담임 목사님들 모임 가면 뭐 제일 젊으신 90년대생. 예, 아유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이름이 새롭습니다. 잘 쉽게 들어보지 못한 야곱의 우물교회인데 먼저 교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 교회는요. 네. 이제 감리교회이고요. 춘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 4월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이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름이 좀 특이한데 찾아보면 전국에 딱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그렇다고 하대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개척한 것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새롭게 아무도 없이 이제 시작을 하셨다니까. 근데 지금 요즘 사실 개척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많이들 하지 않으시는데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개척을 했었던 이제 그런 스토리가 사실은 좀 기대가 되네요, 오늘. 네, 뭐 목사님은 원래 춘천 분이시죠? 네, 이제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요. 이제 강원도에서 좀 계속 어릴 때부터 생활을 했고요. 이제 강원도 내에서 뭐 홍천이나 강릉이나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에 춘천에 자리를 잡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춘천에서 보냈습니다. 상당히 익숙한 지역이겠네요. 그러니까 10대 시절. 네. 그리고 그럼 이제 뭐 대학은 이제 감리신대 다니셨던 것 같은데, 네, 그걸로 가셨으니까 그렇고 다시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쭉 여기서 친구들도 많으시겠네요, 춘천에. 네, 친구들도 뭐 이제 춘천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외지로 간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다니셨던 청소년 때 다니셨던 교회는 어디예요? 저는 춘천중앙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좀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일종의 모교회잖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네. 그럼 권호서 감독님. 네, 그때 세례도 받고. 이제 세례는 워낙 어릴 때 이제 유아 세례를 다른 곳에서 받고 이제 뭐 입교나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고 학부를 다니는 동안은 모교회였던 춘천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권호서 감독님께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뭐 임원하고 이랬겠네요. 네, 뭐 중고등부 회장하고 다 하고. 네. 그렇군요. 그럼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아마 신학교 가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떤 계기로 신학교를 가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또 목회자가 되기로 좀 결심한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 춘천이라는 새로운 곳에 와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와서 이렇게 적응을 해나가면서 사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나 목회자들이 되게 큰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사실 어떤 꿈을 꾸게 되고 뭐 새로운 이렇게 흔들림 없이 좀 방황 없이 이렇게 잘 지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좋고 감사한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방황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를 교회로 잘 인도해줬던 그 친구들도 점점 방황하고 맞아요.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받은 이 좋은 것들을 좀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고 저런 친구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진로를 고민하다가 목회자가 되면은 좀 더 그런 친구들 뭐 이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똑같은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계속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중학교 3학년쯤에 좀 결심을 했습니다. 이야, 중3 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 일진들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 나이들인데 중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중학교는 이제 후평중학교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네.
네. 많더라고요. 평중학교 나온 친구들도 많던데. 그런데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해 이제 교회 모범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주저없이 네, 예 맞습니다.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들한테도 되게 사랑받고 아마 그러셨겠죠. 네, 뭐 이렇게 사소한 이제 사고들은 쳤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열심히 잘 하지 않았나. 그럼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혀 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많이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신중하고 네. 뭐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했어도 계속 그 어떤 소명감 나 이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래도 잃지 않고 계속 잘 유지하신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그 마음들이 더 이렇게 불타올랐던 것 같고 불타오르네. 네, 이제 네.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제 고등부 회장인 교회에서는 고등부 회장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기독교 동아리 이제를 기장이라고 하죠. 이제 그 동아리장을 하고 또 동아리 이름이 기독교 동아리예요? 이제 기독교 동아리가 카테고리고요. 이제 이름은 강원고등학교는 이제 생명의 소리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라디오가 아니고 생명의 소리가 네, 기독교 동아리구나. 당시에는 사실 춘천 대부분 학교들의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고, 그래요. 그 학원 선교를 하는 예스컴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가 같이 연합하는 어떤 일들을 사역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연합한 곳에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 연합 회장도 했었고, 그래서 기장이구나.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예스컴 출신 아니세요? 예스컴 학창 시절에 이제 예스컴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고요. 근데 이제 뭐 훈련을 받아서 헬퍼나 이렇게 거기서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지는 않았고. 네. 좋네요. 그 예스컴 사역이 하여튼 춘천을 대표했던 사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러분들 만났었는데 어쨌든 같이 그때 고등학생으로서 함께 참여했던 분이 춘천에서 개척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네. 그럼 이제 불타오르던 그 시절에 그러면 그때 중앙교회 고등부 학생들도 많았겠네요. 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2000년대 초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활동하시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감신대 가신 거네요.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감신 출신이시고 감리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다 보니까 당연히 감신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한번 고민해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나중에는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알 수 있는 경로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으셨어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신앙의 그 색깔들이나 어떤 신학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다른 이렇게 색깔들도 있구나, 다른 교단에 다양한 신학들이 있구나를 생각했을 때 저는 물론 좋지만 한번 좀 고민은 해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감신대 좋긴 한데 어느 학교를 보고 좀 그런 생각 드셨어요? 저는 뭐 이렇게 좀 최근에 들어서지만 이제 학교라기보다는 성공회의 어떤 그런 색깔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방식도 또 루터 교회 같은 그렇죠. 매력 있죠. 맞아요. 그런 곳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걸 좀 알고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마 신대원 때 그런 거 좀 느끼셨을 거예요. 네. 공부하고 하면서 성공회나 루터교가 매력적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마이너리티가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목사님 매력이 있네. 그렇게 아마 혼자 있고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갖는 것 같네요. 그런데 신학교 간다고 할 때에 부모님들은 어떠셨어요? 일단 이렇게 두 분 다 이제 평신도시니까 뭐 이렇게 되게 환영하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이제 뭐 아버지는 알아서 해라. 쿨하시네. 네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고 어머니는
조금은 부담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게 조금은 부담된다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저희 집이 약간 거의 통보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저 이거 할 겁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거여서. 그래요. 하여튼 뭐 좋게 보면은 이제 자율적이고 그렇죠. 아들을 믿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으시네요. 네. 형제가 또 더 있어요? 네, 여동생도 있는데 여동생도 통보예요? 거의 뭐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 여동생은 뭐 하십니까? 지금 춘천에서 빵집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가까이 다 있네요. 네. 빵집. 네. 여긴 더 나이가 젊으실 텐데, 그래도 그 개인 운영을 해요? 빵집을? 네, 지금 남편하고 둘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렇구나. DNA 자체가 뭔가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으시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공무원이시고. 네. 그렇군요. 좋아요.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셨는데 학교 가셔서 생활은 어떠셨어요? 신학교 생활은? 신학교 생활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뭐 메이저 뭐 주류에 이제 속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무난무난하게 수업 듣고 그냥 소소하게 몇몇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찬양팀에도 베이스만 칠 것 같은데? 네, 제가 맞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베이스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컬은 잘 안 하고 네. 그래서 그러실 것 같네요. 네, 신학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면서 조금 전면에 나가고 네, 주로는 이제 베이스를 담당했었고 그렇지. 나 이제 반 전문가 다 됐네요. 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친구들하고 하고 공부하시고. 네. 그러면 기숙사 생활 하셨겠네요? 근데 당시에 이제 막 고속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뚫리면서 저희가 1학년 1학기에 기숙사가 떨어졌어요. 네, 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고시원을 좀 주로 네, 지냈습니다. 네, 이제 주말에 춘천에 와서 사역을 해야 되고. 네. 이제 혼자 자취를 했다 뭐 이렇게 되게 표현하는데 고시원에 있었군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는 또 내려와야 되는데 자취는 또 아깝잖아요. 월세는. 그래서 고시원 생활을 이렇게 학기마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고시원 혼자 생활하는데 뭐 불편한 거 없잖아요. 네, 괜찮지 뭐. 그리고 이제 그럼 주일 사역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당시에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고 오면은요. 금요 기도회부터 이제 주일 저녁 예배까지가 저희가 사역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담당 어떤 한 부서의 간사? 신학생 간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군대 전에는 중고등부 이제 20살부터 21살까지 어떻게 보면 형 오빠였는데 갑자기 간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우리 교도 그래요. 그리고 뭐 신학교가 군대 갔다 온 이후로는 어린이 부서 좀 했고요. 그럼 이제 담당 목회자가 계실 거고 부서마다 뭐 재미있고 애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중고등부 할 때는 진짜 이렇게 동생들하고 하는 느낌이니까 좀 더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했던 것 같고. 요즘 말로 그걸 뭐라 해야 되나 멍뭉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인상이 전체적으로 좀 귀엽고 눈이 이렇게 뭐랄까 선한 눈이면서도 빛나는 선한 눈 있어서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많이 사줬습니다. 네, 인기를 얻어보려고. 잘했네. 네. 잘하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나름 용돈 모아서 적금을 들었던 거를 깨서 이렇게 사주고 그랬습니다. 또 은근히 또 본인 얘기는 또 다 하네. 그래서 적금을 들었던 거를 수백만 원을 깬 게 아니라 이제 적립돼 있던 걸 했겠죠. 그래요. 우리랑 그렇지 젊은 사역자분들이 사실은 그런 헌신도 본인도 즐거웠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지.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좋고 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교회 현장에 이런 젊은 사역자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청소년부를 막 40살 넘으신 막 이런 분들이 맡아서 열심히는 하는데 그 20대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그때만 가능한 어떤 그 아이들하고의 밀접한 터치감이 있는데 거기에 없는 뭐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목사님 그런 좋은 경험치들을 갖고 계시네요. 근데 그러다가 군대는 언제 갔어요? 군대는 이제 1학년 마치고 바로 갔네. 아니 그래? 2학년 죄송합니다. 2학년 마치고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벌써 2학년 마치고. 네. 그렇군요. 어디로 갔어요? 이제 육군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음. 이렇게 차출이 되어서 이렇게 공수부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 지역이 어디예요, 그럼?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갔던 데는 전북 익산에 있는 7공수 여단을 갔다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점프도 하고 하나요? 네, 이제 조금 뭐 한 7번 정도. 7번. 네. 그러면 윙도 붙였어요? 아니요, 그거는 조금 그건 더 아니야? 많이 많이 사야 되지. 근데 이제 그치. 기본 날개는 붙였는데 이제 어. 거기에 별이 달리려면 조금 더 해야 돼서 별까지 못 달고 그래, 왔습니다. 그분들끼리는 그거 다 보더라고. 네. 그거 뭐 보고 구별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분들. 근사했겠네요. 군복도 좀 따로 다른 거 있지 않나요? 뭐 좀 네. 짙은 색? 네, 조금 그치. 특전복으로 다른 군복이 있습니다. 차출돼서 가는군요. 이제 뭐 여러 경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출이 되어서 별 딱히 원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옷이 멋있다고 이렇게 회유를 해갖고 맞아. 근데 그 호남 쪽에 있군요. 또 부대가. 네. 근사하네요. 가서는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공수부대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 진짜? 교회가 그 부대 안에 있었습니다. 네. 공수부대 안에 그리고 부대 네, 안에 교회가 이제 있었군요. 여단급이어서 이제 그 여단 교회가 따로 하나가 있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갔던 거는 이제 다른 특기로 갔었는데 이제 중간에 바뀐 거네. 네, 중간에 이제 교회 군종으로 좀 섬기다가 또 후반부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시 원복 원래 있던 파트로 이제 다시 넘어가는. 그래도 군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네요. 네, 뭐. 근데 그렇게 가면은 예배드린 인원이 전부 다 공수부대예요? 아니면 일반 육군도 같이 섞여 있어요? 다 그냥 그 부대와 이제 공수부대는 이제 좀 간부 비율이 높거든요. 높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맞아. 이제 간부 가족들이 조금 오셔서 그렇게 섞여서 분위기 좋겠네. 네, 예배 분위기가. 그리고 좀 집사님이라고 하실 만한 이렇게 좀 오래 계셨던 부사관 분들이 계셔서 좀 이렇게 안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종병 하실 때는 설교도 했어요? 아니요, 설교는 따로 없었고요. 군목이 오셔서 하시는구나. 네, 군목이 계속 계셨어서 보직이 계셔서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찬양 인도나 다른 업무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뀔 수 있지. 네. 그런 상급 부대 군종병들은 그렇게 좀 바뀝니다. 네, 바뀌는데 하급 부대에서는 설교를 하고 직접 신방을 하니까 잘 안 바뀌지. 좋네요. 그래서 군 전역하면서는 다시 또 그러면 중앙감리교에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어디 보자. 첫 휴가 받아 와서 수련회를 가셨어요? 네. 그때 얘기가 좀 해주시죠. 이제 당시에 중고등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네네. 이제 계속 궁금하고 계속 돕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군대 가 있는데 마음이 교회에 와 있었구나. 네, 근데 이제 첫 휴가 날짜와 그 수련의 날짜를 어떻게 잘 맞출 수가 있었어서 첫 휴가를 나와서 집으로 안 가고 군복을 그래요? 네, 군복을 입고 그 상태로 바로 수련회장으로 달려가서 수련회를 섬기고 나서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족보다 교회. 당시엔 당신 부모님보다 목사님. 뭐. 여동생보다 중고등부 아이들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럼 그때 애들 되게 놀랐겠네요. 네, 올 줄 몰랐던 그렇지. 아이들이 많아서 되게 반가워해주고 저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네. 정말 순수하네요. 그 열정 가지고 늘 생각을 했으니까 교회 생각하니까 이게 가능했겠지.
그리고 애들 데리고 저는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양화진도 가시고, 네. 수련회 뭐 당연히 하고 역사박물관 이런 데 가셨던 일들 이런 거. 근데 이제 결혼도 이제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제가 26살 때 네, 2016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만으로는 25이었겠네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뭐든 좀 다 빨리 했네. 그래도 네. 진로 선택이나 뭐 결혼이나 개척이나 빨리빨리 했는데 어떻게 사모님은 더 젊어요? 아니면 뭐 동갑쯤 되세요? 좀 더 어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어디서 만나셔서? 교회에서 만났고요. 네, 이제 중고등부 시절부터 같이 했던 그래요? 네, 친구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휴가 나와서 갔던 그 수련회 거기 있었어, 없었어요? 거기에서 반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있었구나. 조금 이해가 좀 되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사귀기는 전이었고요. 사귀기도 전에. 네, 그냥 그 존재는 알았던 거죠.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한 동생. 네, 다른 사람들은 너네 분명히 사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계속 아니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닌 게 없지.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대 중반에 이렇게 결혼도 하시고. 네. 결혼도 교회에서 했나요? 저희가 교회로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결혼 한 달 전에 교회 화재가 나면서 그때 맞아요. 네. 알지. 그래서 2016년 청첩장까지 다 찍어놨는데 화재가 나면서 맞네. 교회에서 할 여러 여건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급하게 식장을 알아봤는데 이제 워낙 춘천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고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장에서도 왜 이렇게 갑자기 구하냐 그랬더니 사실은 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화재가 나서 급하게 구한다 했더니 그 교회 얘기 들었다면서 좀 잘해주겠다고 그래서 좀 디스카운트도 약간씩 받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저희는 학부 때까지 간사여서 그때도 간사로 있었습니다. 간사. 그럼 아직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이었네요? 졸업과 동시에. 네, 제가 한 학기 휴학이 있었어서 그 26 여름에 이제 졸업을 하면서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바로 같이 외국으로 네, 나갔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고요? 네, 아내랑 같이 워킹홀리데이로 뉴질랜드를 갔다가 워킹홀리데이를 9개월 하고 이제 6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주하네. 네. 근데 시작점이 이제 그럼 뉴질랜드에 가서 일할 때에 어떤 여행 경비 같은 돈을 좀 벌 수 있었나요? 그 9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면은 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모아뒀던 돈을 사실 신혼집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 모아둔 돈을 여행 경비로 쓰고 뉴질랜드 생활을 자급자족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거기서 번 거를 거기서 그 뉴질랜드 안에서 여행하고 뭔가를 누리는 데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거기 크라이스트 섬인가? 뭐 있죠? 네,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에 딱 저희가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가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고.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해요? 가면? 뭐 여러 가지의 종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이 없고. 네. 그래, 기술도 없고. 네, 뭐 이렇게 가서 제가 갑자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이 뭔가 돈이 되는 일은 아니고, 아니죠. 또 아내는 이렇게 음악을 전공하긴 했었는데, 거기서 음악을 하려면은 거기에서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지. 사실상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어서 제일 흔한 스시집에서 식당. 거기 스시가 우리로 치면 김밥 천국 같은 느낌이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일종의 식당 알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영어권 국가들이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 초밥들 좋아하시는데 하여튼 동양인은 다 초밥 달인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중국 분들도 많이 아시고 하던데. 그래서 재밌었겠네요. 6개월간 세계 여행. 네. 그 일정을 어떻게 짰어요? 이렇게 큰 틀은 이제 가기 전에 쭉 짜서 일단은 한 바퀴를 돌자. 뉴질랜드에서 시작해서 한 방향으로 돌아서 한국으로 들어간다를 짰고요. 가능하면은 모든 대륙을 밟고 싶었는데 이제 뭐 여건상
아프리카는 못 가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바로 직전에 뭐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넘어갈 거면 이제 요 뉴질랜드 때 호주를 짜고 호주에서 미국 가기 전에 호주에서 미국을 짜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미도 갔어요? 네, 남미도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다고? 그래도 한 달 이상. 달? 네. 어디 갔어요? 그래 나라를. 뭐 좀 큼지막한 나라들은 대부분 갔던 것 같고요. 뭐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유럽들도 많이 가셨겠네요. 이제 유럽이 저희 일정상 조금 후반부였어서 이제 경비의 이제 어떤 이슈로 많은 나라들은 가지 못하고 저희가 근데 꼭 가보고 싶었던 곳들 위주로 좀 다녀서 영국을 먼저 가고 이제 프랑스에 가면은 떼제라는 떼제 공동체가 있는데 네. 그 떼제에서 이제 일주일간 생활하는 걸 위해서 프랑스를 잠깐 가고 그때가 종교개혁 500년. 네, 500년 네네. 해여서 마침 또 10월 달쯤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11월 이때 가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독일에서 조금 그 종교개혁지들 몇 군데를 좀 찾아다녀보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재밌게 뭐 하여튼 젊은이들다운 이제 그런 일정이고 뭐 얼마나 알콩달콩 신나게 했겠어요. 그리고 SNS에 계속 올렸나요? 아니면 이렇게 간간히 올렸고요. 블로그는 열심히 쓰려고 하다가 이제 중간부터는 너무 힘들어서 쉽지 않죠. 네. 그 잘 쓰는 분들은 좀 특별한 면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앞서서 유튜브를 했으면은 좀 어떻게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그렇게 네, 열심히 좀 남겨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는 못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들만 외장하드에 잘 담겨 있습니다. 곽투표 될 뻔했는데. 네. 뭐 재밌게 좋은 추억을 만들었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어떤 뭐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돼서 다니는 거니까 서로 사랑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했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많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의 추억으로 우리가 이만큼 더 이렇게 관계가 좋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거 그때 생각나지 않아 이러면은 맞아 막 이러면서 사실 이 기억들로 사실 상당 부분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네. 되게 반복되는 일상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말할 거리들이 좀 줄어드는데 그때마다 꺼낼 수 있는 이야기 보따리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뭐 일상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도 매일마다 반복적인 것도 되게 귀한 건데 이게 재밌네요. 그렇게 여행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는 그 여행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어디가 그렇게 좋았던가요? 제일 좋았던 거 하나만 좀 해보면. 저는 이제 보통 두 군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뉴질랜드인 게 이제 뉴질랜드는 워낙 저희가 거의 산 거니까 여러 구석구석을 보고 해서 뉴질랜드가 너무 좋았다. 반지의 제왕? 거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메이저한 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남섬 위주로 네, 남섬의 자연 위주로 좀 열심히 봤고요. 그래요. 그리고 남미가 저는 되게 인상 깊은 게 갈 일이 되게 적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시아나 유럽보다 그랬을 때 그 남미의 어떤 광활한 어떤 또 다른 느낌의 자연들이나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남미도 참 재밌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 큰 나라가 가면 정말 볼 게 많더라고요. 큰 나라들이 우리가 볼 땐 경제 수준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높고 낮다 이렇게 하지만 가보면은 넓고 좁은 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그냥 느끼죠. 자연 앞에 서면 왜 우리가 좀 작잖아요. 네, 엄청나게 큰 거 앞에 가면 내 인생 뭐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막 들고 하는데 안데스 산맥 갔었나요? 네, 뭐 그 근처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두 군데 뉴질랜드하고 남미.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는 이제 다시 교회로 복귀하신 거예요? 춘천중앙교회로 다시 간 건 아니고요.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또 하신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로 이제 수지에 있는 목양감리교회에서 2년간 사역을 하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는 수련 목회자로 서울에 있는 종교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죠. 네. 네, 역사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뭐 거의 비슷한 사역들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 청년 사역들. 이제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어린이 사역을 해서 그런지 이제 그 다음에 파트타임 전도사 할 때도 5, 6학년 부서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때 초등학생 친구들하고 있다 보니까 재미도 있는데 이제 그 깊은 관계를 누리지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수련 목회자가 되면서 조금 다른 부서를 해보면 어떨까, 교류 이렇게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교류가 되는 좀 연령대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청년부로 이제 처음에 종교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 해가 2020년이었거든요. 그렇네요. 팬데믹이 있을 때네요. 네, 팬데믹이 있으면서 이제 청년들을 가서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못 만나게 된 거예요. 아직 만나보지 못한 청년들이 훨씬 많은데, 근데 그 청년들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는 게 한계가 많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역이 그 당시에는 이제 신방 이런 것도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상 편집이나 이런 일적인 부분들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맞나? 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청년부 1년을 많은 고민 속에 지내다가 이제 부서를 행정 파트로 옮기게 되면서 나머지 2년을 행정 전도사로 좀 사역을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선배 부교육자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러면서 개척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건 또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개척을 하시게 됐어요? 사실 개척에 대한 꿈을 꾼 거는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늘 이렇게 제가 상상이나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보면서도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서면 나는 어떤 설교를 하지?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난 뭘 하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공상 같죠? 이런 걸 좋아요.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되게 안에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어떤 모양이던 이렇게 느낌이던 이런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될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개척을 해보면 어떨까? 사실은 언젠간 한 번은 한다가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굳이 40대, 50대가 아니어도 그럼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이르게 개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본질적인 얘기예요. 네. 어떤 상황에 떠밀려서 하는 개척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또 고민 끝에 내가 원하고 있는 이제 뭐 그걸 뭐 비전이나 꿈이나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내가 꿈꾸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 너무 좋네요. 그거 하려면 개척해야죠. 그리고 개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 사역자들은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마음이고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뭐 야성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저는 목회 본질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끝에 결론을 나름의 결론은 어쨌든 중간 단계라도 내렸을 것 같은데 어떤 교회를 원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대학원 때 전공이 예배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학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대해 예배의 전통, 어떤 예배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리터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터지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현장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 하면 어떨까? 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서 이제 그런 예전적인 예배, 특히 개신교에서는 되게 마이너리티한 부분이잖아요. 조금 강조가 좀 덜 되고 네.
좀 생각은 있지만 자유롭게 잘 못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거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교회면은 제가 생각하는 교회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저도 물론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되게 재밌는 활동들을 하면서 재밌게 보냈지만 교회가 기본적으로 재미를 주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된다면 이 예전과 그리고 저희는 매주 이제 예전적인 예배다 보니까 성찬을 하거든요. 이 성찬과 같은 것들이 그것들을 담아내기에 매주 복음을 이야기하고 매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집중하기에 되게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이제 저희 교회의 비전이 담이 낮은 예배 공동체라는 건데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 교회의 비전이 네, 야곱의 우물 교회의 비전이 담이 낮은 예배 공동체인데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을까? 사실 저희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의 장소였던 그 야곱의 우물에서 따온 건데 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자를 이렇게 만나주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또 그분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담이 낮은 예배 공동체라는 비전을 좀 세우고 이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개척교회들을 보면은 대부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층 혹은 지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위치가. 네. 그게 임대료가 싸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2층이나 지하에 휠체어가 갈 수 있을까? 어르신들이 오르고 내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담이 낮았으면 좋겠다. 나의 어떤 그런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데 방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1층에 교회를 마련해 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1층에 교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이제 이게 좀 큰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전적인 예배 1층. 그래서 1층만 고집해서 찾았습니다. 되게 예전적 교회라고 하면은 좀 뭔가 본질적인 것 같고 1층 교회 이러면 되게 좀 방법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글쎄요. 저는 예전적 교회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되게 지지하고 특히나 그 루터교회 목사님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나는데 루터교회는 매주마다 이제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이 사제에 의한 성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여러 명이 들고 다니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일종의 좀 약식례 같은 거죠. 이제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이 교회의 예전적 전통은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루터교 예배는 300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 성장 위주의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나 예전의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숫자는 적을수록 사실은 더 깊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어떤 그런 거를 가치화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 너무 이 시대에 참 맞는 가치인 것 같고 좋은 방향을 잘 잡으셨네요. 저희 야곱의 우물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매주 성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찬을 할 때 저희는 성찬상 앞쪽으로 이렇게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찬상을 둘러서 서고요. 네. 제가 이제 한 사람씩 직접 빵을 떼서 이렇게 주는데 항상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게 교수님이 가능하면 이름을 불러주면서 해라. 그래서 뭐 이름을 불러주면서 누구 김창원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 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게 뭐 누군가 광범위한 인간을 위한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주님의 몸이구나, 나를 위한 주님의 피이구나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나누는데 성도님들도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가운을 입나요? 아니면 복장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이제 가운을 입고 가운 진행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하여튼 뭐 야구 배우 그리고 1층에 있는 그 위치는 네. 제가 지나가다 봤어요. 네. 지나가면서 거기를 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1층이 이렇게 하네. 근데 사실 1층에 있는 교회들이 지방에 좀 있거든요. 그런데 야구 배우물 교회가 예쁘게 이렇게 로고도 해놓고 그래서 눈에 좀 띄더라고요. 근데 주중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 주중에도 문 열어놓으세요? 주중에 이제 저희가 뒤에 가정집들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사람이 없을 때 열어놓긴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제가 나가 있는 시간대에는 이제 문을 열어두고요. 이제 사람이 있다는 표시로 커튼을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사람이 있을 때는 열어놓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걸 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주 예배 때 이제 저희가 개척하고 첫 예배 때는 커튼을 못 달았어요, 아직. 그래서 커튼이 없이 예배를 드려봤는데 사람들하고 계속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저도 눈이 마주치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눈이 마주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좋으면서도 너무 이제 시선이 가니까 이제 커튼을 그래도 예배 시간에만 닫아놓자. 근데 이제 커튼이 암막 커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쉬폰 커튼 이게 좀 살짝 비치는. 네, 이제 쉬폰 커튼. 누군가는 누가 지나가는 건 보이는데 느껴지는데 실루엣은 느껴져요. 네, 근데 이제 눈이 마주치진 않는 그 정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요. 뭐 하여튼 좀 어디 농촌 지역 교회 가니까 이 통창으로 한쪽 벽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십자가 뒤쪽에 뭐 근사하던데 근사하긴 한데 경운기가 지나가는 거. 근데 경운기가 지나가는데 소리도 들리고 진동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일제히면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뭐 하여튼 뭐 주변의 환경과 지역적인 특성 또 그러면서도 어쨌든 주변을 향해서 열려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잘 아직까지는 뭐랄까 젊은 사역자에 의한 실험적 목회다 하는 생각까지 드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속 가능하게 잘 키우시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립도도 되게 중요한데 네. 교회 재정 자립도는 어떻게 지금 지켜나가세요?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완전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 외부에서 또 도와주시는 손길들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대개는 이제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여겨지는데 이제 정기적인 후원은 교회에 재정하고 절반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교회의 월세나 사실 1층이다 보니까 월세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나가거든요. 네. 저희가 부담하기엔 조금 그래요. 네, 부담되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후원으로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그 헌금을 교회 사역들을 위해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여 계신 성도들은 어떻게 모이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개척 처음에는 2명의 청년과 함께 했는데 이제 이 2명이 개척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직장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주일에 자주 못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믿었던 2명이. 네, 그래서 저와 아내 그렇지. 둘이 예배드리는 그 말로만 듣던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렇지. 그 레파토리가 시작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정말로 이제 처음으로 딱 저와 아내가 둘이 예배드려야 하는 날. 그래서 그날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린 남자아이가 한 명이 초등학교 남자 한 명이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가 10시인데 10시에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미성년 어린이가? 네. 근데 저희는 문을 열고 들어와. 1층이니까 아이가 장난치느라고 들어왔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이렇게 뭔가를 목적이 있어서 온 것 같은 표정이어서 예배 시작하려고 하다가 예배드리러 왔냐고 하니까 그렇대요. 소자 하나가 왔네요. 근데 누가 또 온대요. 엄마랑 동생이 온대요. 그래서 잠시 기다렸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가정이 지금도 이제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왔냐 물어보니까 지나가다가 네, 원래는 지나가는 길도 아닌데 우연히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쁜 교회가 있어서 눈에 들어와서 보고 그래. 이제 이게 오게 되었다. 일단 이뻐야 돼요. 네, 이쁜 것도 중요해.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한 가정이 또 이제 그 가정은 춘천에 이사 와서 이제 예배드릴 곳을 아직 못 찾아서 원래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를 주말마다 다니셨었는데 이제 그 가정도 같이 이제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저희 성도님들이 처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뭐랄까 진짜 1층 덕을 좀 본 면이 있네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게 공간도 사역이다. 우리 교회 전도지는 이 공간이다. 중요해요. 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위치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 1층인 덕분에 이제 성도님들이 오고 지금도 이제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염두에 두셨다가 이렇게 방문하시는. 근데 이제 위치는 한 번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네. 한 번 온 사람은 이제 두 번, 세 번째 오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죠. 교회 안에 이제 다양한 이제 분위기라든가 뭐 설교라든가 아니면 목회자의 목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텐데 목사님 보면 아마도 한 번 더 나와야겠다 생각이 들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 드물잖아요. 이런 분 드물잖아. 그리고 유니크하네요. 목사님 지금 이제 라디오로 조금 좀 아쉬움이 있는데 목사님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게 말씀하실 때 차분한 왜 그 새벽 1시에 듣는 DJ 목소리 같은 그런 차분함이 있잖아요. 아마 성도들에게는 호감도가 높은 좋은 목사님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오늘은 춘천 야곱의 우물교회 우리 김창원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목사님 뭐랄까 좀 평탄하고 교회 모범생다운 길을 이렇게 걷고 신학교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춘천에서 작년에 개척을 해서 예전 중심 또 1층에 고집스럽게 자리를 정해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낮은 담을 추구하는 야곱의 우물교회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목사님 자녀가 있으세요? 네, 이제 10개월 된 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결혼한 지가 제법 되셨는데 그래도 애를 좀 늦게 가지셨네요. 네,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워킹홀리데이나 뭐 이렇게 세계 여행도 하고 또 네. 와서는 또 학업도 저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조금 늦추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지금 딸이 10개월 같으면은 작년에 개척할 때는 완전 뭐 만삭에 개척을 했겠네요. 이제 작년 개척할 때쯤에 이제 임신해서 이제 막 배에 있었고요. 이제 작년 11월 말에 이제 태어나면서 네, 그렇게 한 명이 늘었어요. 야, 그럼 교회도 시작하고 아이도 낳고 그 뭐 되게 분주했겠네요. 그리고 특별한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네요, 작년이. 목사님한테는. 네, 작년에 이제 목사 안수도 작년에 받으면서 안수 받고 개척하고 아이 생기고 이렇게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좋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 젊은 시절의 사역이 결국 하나님 바라보고 더 집중할 수 있는 다 계기들인데 어때요? 아이가 생긴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른가요?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둘이만 있을 때는 고려 대상이 사실 둘이고 서로 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또 둘이 워낙 오래 알고 지냈다 보니까 말을 안 해도 되게 이렇게 척척 맞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생기니까 전혀 새로운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 들어오니까 말을 안 하면은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을 손발이 척척 맞으면서 살다가 갑자기 둘이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이건 뭐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인사이트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불화가 좀 관계가 안 좋다가도 애 때문에 친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워낙 둘이 친밀도가 높은 부부가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어색한 상황들이 일어난 모양이네요. 네, 그 뭐 생전 처음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 둘이 같이 그런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육아일기 같이 써내려가면 아마 그 또래들에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교회 안에는 어떻게 아이들이 좀 있나요? 저희 교회에 지금 초등학생 3명과 그래요? 유치원 1명 그리고 저희 아이 아기 1명 있습니다. 아, 그렇네. 벌써 1년 만에 저희 학교 이렇게 교육부서가 생긴 거네요. 네, 이제 두 가정이 오시면서 두 가정이 둘씩 이제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렇군요. 다 젊은 분들이시겠네요. 네. 그러면 같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성찬식하고 예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제 벌써 1년 지났잖아요. 네. 네, 야곱의 우물교회가 1년 지났는데 1년 지난 다음에 지금 평가해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의 마음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은 많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도님들하고 계속 나누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지난 주일하고 이제 저희가 비전 세미나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 비전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만 어떤 미래의 비전들을 생각하고 갖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목사님만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황상, 이제 구조상. 근데 이것들을 좀 성도님들하고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한 곳을 바라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비전 세미나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고 어떤 마음과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인지를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그림도 뭐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지금 하는 게 무슨 성장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열려 있고 본질 중심의 목회가 지금 계속 꾸미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꿈꾸면서도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지금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담이 낮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베리어 프리인데 이 말을 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베리어들이 있으니까 프리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담이 낮다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순화한 거거든요. 요즘 아주 유행하는 단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담이 낮은을 넘어서 담이 없는까지 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좀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변에 지금 목사님하고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없어요? 그 또래의 어떤 목회자들. 제가 이렇게 발이 넓지는 않아서 다들 어떤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 되게 좋다. 요즘 꼭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세대의 그 목회자들이 지금 대개 부교육자들을 하고 계시고 목회 본질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결국 고민은 본인의 진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담임 목회,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조금 차이도 있고 공통점도 있고 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교회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한 부서를 맡고 있는 부목사님들하고의 시각 차이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 많이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서를 담당하다 보면은 이 부서를 이렇게 잘 돌보는 일들 또 양육하고 그래서 이 부서의 아이들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루트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한다면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자체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이 교회에서 뭐가 선포되어야 되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뭐 우리 교회 사역들이 어떤 사역들로 구성이 되어야 될까 이런 좀 광범위한 이렇게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 하시죠?
아니요, 저희는 안 지금 해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네. 주중에 뭐 하세요? 주중에 이제 저는 교회 나가서 좀 교회를 열심히 돌보고 주일 예배 준비하고요.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즌제로 이제 성경 공부 같은 느낌의 어떤 모임들을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막 분주히 돌아가는 기존의 교회 시스템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금 좀 여유로워 보이긴 하네요. 네, 근데 뭐 이제 제가 게으르거나 안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있어서 막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와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우리가 제안하고 누군가가 제안하고 그럼 합시다 이런 좀 그런 분위기를 저는 사실 바라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예배, 뭐 수요일이라든가 수요일 저녁이라든가 금요일 기도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딱 주일 예배만. 주일 예배만. 네. 완전 그 유럽 스타일이네요. 네. 근데 이제 친구들이 부러워하겠다. 친구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거. 네, 이제 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수요일 저녁에 전화를 걸었는데 예배 중이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 앞으로의 이제 우리 야곱의 우물 교회가 가야 할 뭐 계획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담이 낮은 예배 공동체라고 했을 때 먼저 담이 낮은을 좀 실현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1층에 어떤 경사로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분들이 드나들 수 있기에 편리한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담을 낮추어서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누군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싶다는 이렇게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할 때 외국 생활이다 보니까 되게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심적으로. 네, 그래서 어느 날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이렇게 어딘가 가서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조용히 좀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현지 교회를 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문이 잠겨 있네. 당연히 왜 그런지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늘 열려 있는 어떤 기도의 공간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상은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뭐 건물의 구조나 이런 게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언젠가 우리가 좀 그런 곳들을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예수님밖에 붙잡을 수 없을 때 찾아와서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찾아와서 조용히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떤 이상적이면서도 우리 목사님 오래전부터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잘 이루어지고 또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사모님은 개척하고 이제 출산도 하시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실 텐데 어떻게 행복하게 목회 잘하고 계시나요? 네. 아내에게 정확히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제 조금 고민하는 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전도사로 부교역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와 지금 이제 담임 목회로서 또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아내가 느끼는 어떤 경험치들이나 어떤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이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렇게 공감하고 대화 나누고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만족하고 있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부교역자를 가다 보면은 사모님들이 되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을 하기 어렵거나 이렇게 공동체와 하나 되는 것들이 조금 어떨 때는 제한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성도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그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담임 목사의 사모님이다 보니까 겪는 또 고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사모님도 그럼 춘천에서 쭉 자라셨을 거 아니에요? 학교 나오고. 네. 네. 다 뭐 어쨌든 고향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모습과 우리 야곱의 우물교회가 새로운 어떤 모델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에게는 좀 어떤 영감을 좀 주고 또 이웃에게는 영적인 회복을 주는데 크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태어나고 하면서 새로운 환경들에 개척교회라는 이 상황도 되게 새로운 환경인데 가정에서도 새로운 환경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가 되게 어렵고 고민이더라고요. 네. 이게 요즘 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말 사역과 또 가정 다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춰서 좀 아름다운 그런 교회와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고 이 교회를 위해서는 이제 이 교회가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을 좀 따르기를 원해서 이렇게 본질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교회인데 사실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본질을 추구한다는 게 당장의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조금 이 마음, 처음 마음들을 계속 지키면서 그 교회, 야곱의 우물교회가 갖고 가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좀 지켜나갈 수 있게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춘천 야곱의 우물교회 우리 김창원 목사님과 오늘 말씀 나눴고요. 사실 작년에 개척에 대해서 이제 1년 조금 넘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또 정말 90년대생 우리 젊은 목사님이 펼쳐갈 앞으로의 이 야곱의 우물교회와 그 성도들 사역을 응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마커스가 부르는 나는 주만 높이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김창원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